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다사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지고서요. 이제 심기일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말을 하면 조금 경박한가요? 촐싹거린다고 하나 아마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삶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본다든가 대한다든가 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굉장히 진지하시죠. 굉장히 진지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러한 어떤 장면들을 접하면서 제 스스로 그분들의 그 진지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의 진지함은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은 전 크게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삶을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진지하기는 하지만 무거워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굉장히 가볍게 진지하죠. 그러니까 그 가볍게 진지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삶을 알면 알수록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삶을 알면 알수록 이게 착각이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속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이게 삶의 주체가 내 스스로였구나, 그리고 그 느낌을 내가 살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였구나, 이제 이런 게 알아지는데 무거워진다? 그거는 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애를 쓸 때는 무거운 듯해도 알아지면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삶의 특징 아니겠는가. 그래서 삶을 아시고 깨달았다는 분들은 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가볍고 또 오히려 관계의 착각을 사는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자기 스스로의 느낌을 살 수 있으니까 유머러스해지고 또 자기 혼자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재미있어지고 막 그런,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더 사실은 맞다. 그래서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은 무겁더라도 무겁지 말자, 힘들더라도 힘들지 말자. 이게 굉장히 말을 장난 같아도요. 무겁지 않을 수 있는 게 삶이라는 걸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밝혀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사람에서 말을 하는 원론은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사실들을 뽑아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아는 바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저 논리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겁게 듣지 않으셔도 돼요. 또 특히나 무슨 종교적인 어떤 깊이,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더욱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수행이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무겁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현실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저의 말은 이겁니다. 다사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다사람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보통의 관계에서 사람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든가 사람이 부족한 존재라든가 사람은 본디 어리석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명의 존재다, 이런 사람을 밝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이야기들은 관계 속에서의 형성된 사람들, 즉
관계의 착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이라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의 착각을 하지 않는 원래 사람의 모습, 본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느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느끼려면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딪힘이. 하지만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개.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다. 원래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였다라는 것을 밝힐 거고요. 원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밝힐 때 아주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다 밝혀갈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게 느꼈었는가를 하나하나 밝혀갈 거니까, 이거를 마치 그 요즘 유행하고 있나요? 시리즈 아시죠? 이렇게 다시 시리즈로 쭉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지금 들으시는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밝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렇구나 하는 스스로의 느낌의 동의로 이게 이렇게 알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급하지만 급할 이유 없다. 요새는 급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큰 이유가 하나 더 생겼죠. 왜냐하면은 수명이 불행하게도 늘고 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뭐 좀 급하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한 60, 70대면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해서 좀 나름 뭐 급하다 그러면은 좀 동의가 됐는데, 지금은 뭐 90, 100 이러니까 나이 들어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이렇게 알아가시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요. 우선 저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본디 온전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은 지금 그 앞에서 저희 마중물님들이 떠들지 못하고 막 동의한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 좋아요. 조용히 안 해도 됩니다. 뭐 네. 네, 그럼요. 저희가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밝혀가고자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느꼈을 때, 사람을 중심으로 느끼지 않으면 사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도저히 느끼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람 본위로 느끼기 시작하면 거꾸로 사람은 온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전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어리석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러분들 잘 느껴보십시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를 한없이 작게 느끼고 있어도요, 결국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느끼며 삶을 사는 주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도 그 장애라는 상태를 정상적인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부족함을 느끼지만,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대단히 다른 시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밝혀가겠지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 중에 안 좋은 느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상대적인 관계에서의 착각에 의해서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부족분을 계속 우리는 느끼고 삽니다만, 그 비교를 떠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상황만 딱 떨어뜨려 놓고서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부족함이라는 것을 오히려 인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나 상대적인 것을 딱 떨어뜨려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만히 느껴보면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움직임만 해도 엄청난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 나한테 있는 모든 것들을 느껴보면 그게 정말 얼마나 크고
그걸 살지 못하는 우리가 더 이상한 거죠. 나하고 우리가 보통 남녀들도 그렇지 않나요? 나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에서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이런 부족. 물론 그것은 고통의 배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따로 떨어뜨려서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사람에서 말하는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비교나 완전한 존재라는 어떤 그러한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을 삶을 사는 존재로서 어떠한 상태도 괜찮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금 상태 그대로가 다 인정되어지는 상태,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아픈 것도 당연한 삶의 일부로 느끼고 괴로운 것도 당연한, 본질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슬퍼도 당연히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어떠한 경우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닌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어떠한 상태도 괜찮다. 이것을 저희가 말을 하는 온전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에게 어떤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사람은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온전함이란 어떠한 경우도 괜찮다. 좋아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불행해도 당연히 괜찮고 행복해도 당연히 괜찮고 사람은 어떠한 상태도 괜찮다라는 것이 알아졌을 때 그때로부터 원래 사람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전체와 맞서는 느낌입니다. 세상 전체가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안 좋은 면만을 파고드는 이 관계의 착각으로부터 아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이 여유를 갖고자 함을 원합니다. 사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불온전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이 모든 착각과 한번 맞서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맞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맞서지는 않지만 마치 강도가 들어서 내 몸에 칼을 들이대고 꼼짝 마! 그랬을 때 꼼짝 못하는 척 해주면서 발가락은 혼자 꼼지락꼼지락 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려볼까 합니다. 저의 이 말을 들은 세상의 관계 속을 사는 많은 분들이 저놈이 감히 나하고 싸우려 들어 라는 느낌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차분히 사람의 온전함을 하나하나 밝혀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미가 있겠죠.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사람이 본디 원래의 모습을 회복을 한다면 지금의 관계의 착각에서 가지고 사는 그런 많은 아픔으로부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알게 되므로 찾아올 수 있는 그 따뜻함과 편안함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듯이 인식을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고통이 갖고 있는 본질과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사람이 본디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단지 잊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께서 읊조리셔도 스스로 그렇구나 그냥 아무것도 이유도 붙이지 말고 맞아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는 게 뭐 손해볼 게 뭐 있어 이렇게만 느껴주셔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느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온전하다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보다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보다 아니다,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갈까 합니다. 짧게 자주 시리즈물로 쭉 올릴 생각이니까요. 제 모습을 더 보고 싶으셔도 참으시고 제 얘기를 더 듣고 싶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에서 두 번째, 사람은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만 마칠까 합니다. 안녕.